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9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랠리가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CES를 앞두고 미디어 데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가정이나 일반 기업에서 PC나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서 AI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즉 온디바이스 AI, 이게 가능하게끔 구현해주는 반도체를 좀 공개를 했고요. 이 소식에 오늘 주가가 반응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정도 감소하면서 2조 8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고요. 같은 기간 매출도 67조 원으로 4.91% 정도 감소했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은 좀 하회하는 수치였는데요. 그래도 유의미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개선세가 뚜렷했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업황 회복을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빨간불 켜면서 강보합순에서 먼저 출발합니다. 2600선 향해서 25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1% 넘게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은 890선 향해서 움직입니다. 8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장 초반에 개인 투자자가 오늘 600억 원 가까이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제약 바이오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프닝 때 이번 주에 굵직한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고금리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가 좀 부진했었지만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좀 해서 앞으로 주가 상승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사 첫날부터 빅딜 발표도 있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제약업체인 암브렉스 바이오파마를, 그리고 머크는 하푼 테라퓨틱스를 각각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좀 쏟아지게 될 텐데요. 세론을 피하고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잘 가려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 매매 정수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자, 공개방송을 지난주 금요일서부터도 금요일 날에는 안 했죠. 어쨌든 공개방송을 지난주에 화요일 날 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안 했고, 이번 주는 어제 장마감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뭐 해드린 얘기는 오늘 어제 아침 방송에도 또 마찬가지 전략이 지금 똑같은데 연초장 조정시 매수 대응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좋게 보고 조정시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바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안 줘서 그렇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커플링이 되면서 올라갈 것인데 미국 시장 반등을 언제로 보느냐? 이건 예상이죠, 예상. 저는 일단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올라가거나 조금 빠지거나 어차피 폭락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한 14,000에서 14,300에서 돌릴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좀 빨랐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자면, 자, 어제 그림 그려놨던 거 그대로 있는 거 지우지 않고 어차피 이 컴퓨터는 제 아침마다 와서 접속하는 거니까 어제 어제 얘기해드렸던 모양이 바로 이거죠. 14,000하고 14,300 요 자리를 지지를 하는데 하루 이틀은 더 흔들릴 수 있다. 근데 흔들려봤자 어차피 종목들이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2,000이 깨져서 1,500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2,800 돌파하고 연내 3,000도 가려고 하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크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눌릴 때 사라고 했던 건데 그 시그널의 완벽한 타이밍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라고 그랬죠.
그럼 어제 미국 시장 반등 나왔네? 우리 확인했죠? 그럼 오늘 뭐 해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됩니다. 자, 사야 되는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은, 자, IT 섹터들이 강한데 일부 종목들은 강합니다. 일단은 차량용, 온디바이스, AI 이쪽은 강해요. 지금 강한 쪽을 보자면은 주성엔진은 강하고요. 자, 주성엔지니어링도 강하고요. 주성엔지니어링도 강하고요. 자, 제주반도체 이따가 얘기했지만 드디어 400%가 넘어갔습니다. 402%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YIK라는 반도체 장비가 있는데, 이거는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어제까지 50몇 %인가 70몇 % 올라간 종목인데, 오늘 12%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애들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온칩스 이런 애들도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자, 그럼 다른 이제 IT 부품들도 뭐 PSK도 지금 3.7% 올라가고 있고, 두산 테스나도 3.8%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도 3% 올라가고, 뭐 넥스트칩도 2.4% 올라가고, 뭐 덕산하이메탈도 2.8% 올라가고.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이 있고 적당히 올라간 애들이 있고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테스 같은 애들은 꼼짝도 안 하죠. 1.9%밖에 안 움직이죠. 근데 걱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 1분기에서 뭐 18%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세도 있고,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계속 올라가요. 디램 가격은. 디램 가격은 지금서부터 계속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뭐 마트에 가더라도 계란을 사야 되는데 조류독감으로 닭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계란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우유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유제품들도 가격이 올라가고 계란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 소비가 이제 다른 데로 가죠. 뭐 고기 가격이 올라가든지. 어쨌든 그런 현상들을 받으니까 소비는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생산이 적게 되면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하겠다고 반도체 없어서 지금 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뭐 만드는 대로 갖다 이제 팔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애들도 분명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도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장비들도 좋은데, 자, 근데 제가 오늘은 이제 제약주를 또 갖고 나왔어요. 이유는 반도체가 가게 되면 제약주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약주들도 지금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뭐 지금 보니까 아침에서 뭐가 움직이나 봤더니 뭐 JW 중해제약도 움직이고 하지만 오늘 제약주들도, 그래서 키 맞추기 순환매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건데, IT 섹터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은데 제약주들도, 그래서 ABC 테마,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LG전자의 정몽구 회장이 올해 ABC를 주목을 해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A가 바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B는 바이오를 얘기하는 거고, C는 클린 테크를 얘기하는 건데, 재생에너지라든지 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애들, 전기차, 2차 전지까지 이게 클린 테크라고 합니다. 어쨌든 A하고 B, 그래서 인공지능과 바이오 이쪽은 저도 좋아하는 종목이고 올해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정몽구 회장과 저는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IT 섹터는 IT대로 좋고요. 바이오주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막 어제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AI 신약 개발에 협력한다 내지는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슈가 어떻게 파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의료 AI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쓰이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에 수혜주는 IT입니다. IT이긴 한데, 어쨌든 IT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약바이오주를 이끌고 같이 가주면, 뭐 협력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이슈가 좀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안 돼도 미국은 되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외에 IT 외에 뭐 조선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이쪽 애들도 키 맞추기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면 어제 일단은 3대 지수가 더 올랐습니다. 다우존스도 올랐고요. 나스닥도 올랐고요.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면 양봉 나왔고, S&P 500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했는데, 오늘 일본 지수는
뭐죠 이거 오늘 또 신고가 또 갔나요? 신고가 갔네요. 얘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월봉으로 보든 니케이 시장이 열린 이래로 최고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초상승장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만 혼자 떨어질 리는 없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한 이틀, 제가 생각했던 저는 한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지를 좀 해주고 움직이면 좀 더 단단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빠졌다 움직이면 올라갈 폭도 더 크고 한데, 지금 생각보다 좀 일찍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못 해주게 되면 다시 올렸다가 다시 밑을 메우고 움직이겠죠. 근데 요거는 너무 지금 걱정하지 말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는 거를 그냥 좋게 보세요. 뭐 넘어가려고 하나 보지. 그래서 조만간에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일본 시장도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강세 흐름에 일단 IT 섹터가 반응을 합니다. 반응 안 하는 게 아니고 반응을 해주고 있고, 제주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온칩스, 뭐 넥스트칩, ISC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강하죠. 그 80% 빠진 애들이에요. 85% 빠졌던 애들, 엄청나게 빠졌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많이 빠졌던 애들, 네이버 카카오들도 강하고, 삼성전자도 뭐 10만 전자 간다라는 기사 계속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시장 분위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뭐 2,700, 뭐 조만간에 차트를 보면은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각도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2,700 빨리 가는 게. 근데 코스닥은 되게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 느낌이긴 한데 폭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급등은 안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건 급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빙판에서 스케이트는 못하지만 빠져 죽을 걱정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5m, 10m 깊이 되는데 얼음 두께는 0.5mm밖에 안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스케이트 타라고 누가 거기서 막 계속 들이밀어요. 그러면 거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얼음 두께는 뭐 이제 한 10cm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전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푹푹 꺼지거나 급락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오늘은 매수의 장이니까요. 못 갔던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업종의 대표주들 공략하는 것도 좋고요. IT 섹터에서 못 간 종목들 찾아서 공략하는 것도 좋고, 갖고 있는 것도 좋고, 하여튼 그렇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종목들 흐름들 양호하니까 이따가 일단 가격 전략 드리는 오늘 제약바이오 뭔지 잘 보시면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미국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 우리 시장도 분위기 나쁘지 않게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급등이나 급락 없이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급락이 없는 만큼, 또 매매하기 좋은 장인 만큼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장 표적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제넥신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도 지금 기다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데요. 오늘장에서는 2.8%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9,960원 선에서 현재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넥신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약주들이 제일 만만해 보여요. 올라간 게 없고, 그다음에 시장이 여기서 미국 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뭐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뭐 사고는 안 치겠죠. 설마 2% 올라가 놓고 오늘 5% 빠지고 그럴 일은 없을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설사라도 있다면 뭐
손절해야죠, 뭐 종목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일단 이렇게 반등을 줬으면 계속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올라간 게 없으니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넥신을 가지고 나온 거고 일단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쪽이고 IT 섹터도 당연히 좋다 그랬어요. 지금 나쁜 섹터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순환매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네이버도 못 올라갔던 종목에 순환매를 노렸던 거고 카카오도 최근에 들었던 것도 대형주에서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것 뭐 따라가는 IT 섹터의 대형주들을 조금 줬던 거였고 최근에 뭐 인터플렉스나 대덕전자나 SF 반도체나 이런 애들 다 순환매로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LG세미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순환매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IT 섹터에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강한 쪽은 인공지능은 뭐 며칠 뭐 급등했잖아요.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게 IT만 국한되진 않을 거고 이게 파생할 겁니다. 다른 업종으로.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흐름들이 괜찮아서 그래서 오늘 제넥신 이따 가격 전략 드릴 텐데요.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쪽이고요. 일단 바닥에 있는 패턴이고 수렴형 패턴이에요. 이렇게 힘점을 모인다 그러죠. 삼각수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장이 좋으면 주식같이 생긴 애들은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같지 않은 애들이 이제 드물게 되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주식 같지도 않은 거냐? 그러니까 남들은 잘 버티고 있는데 혼자서 저점 깨고 맨날 막 하락하고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이제 곧 상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바닥에 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어려운 장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명은 제넥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일과 3일 랩지노믹스 각각 3,950원, 4,1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첫날은 7%의 목표가 달성을 냈고요. 둘째 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월 4일 퍼스텍은 3,290원 말씀해 주셨고요. 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5일 성우하이텍은 8,880원에 접근해 봤고요. 1.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네이버 저희 22만 5천 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76.8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가 어제 살펴봤던 네이버, 일단 어제장에서 22만 5천 원이라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면서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채워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네이버를 드렸었는데 네이버가 이제 뭐 어제 기사 뭐 하루 종일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이제 치지직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랑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트위치가 철수하고 나서 반사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런 기사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네이버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엮이기도 하고 얘도 IT예요, IT. IT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애플에서도 생성형 AI를 뭐 6월달에 출시하겠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17일 날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24를 내놓는데 거기에도 인공지능 이슈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올해는 인공지능 이슈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계속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전자바통에도 AI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냉장고에도 AI가 들어갈 거고, 뭐 TV도 당연히 더 똑똑한 AI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AI가 뭐 작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여러분들 집에 쓰고 있는 그 리모컨도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인공지능인데 되게 범위가 되게 작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대화도 가능한, 거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지능의 그런 이제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서 IT 섹터들, 뭐 네이버 매수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짱짱한데, 미래가 짱짱하잖아요. 앞으로 뭐 그런 시대가 찾아올 거지, 시대가 퇴보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IT주들이 여기에 있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을 이제 대형주들을 이제 바닥 쳤다고 얘기되면서 드렸던 건데 아쉽게 가격은 안 돌아왔어요. 뭐 몇 호가는 안 되지만 어제 하루 종일 22만 6천 원까지는 내려왔었는데 한 1,000원만 더 내려왔었어도 매수가에 들어왔는데 그건 안 돌아왔지만 근데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기다리면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얘보다는 더 가벼운 쪽들이 더 잘 움직이죠. 대형주들이 자리를 잡아주고 움직이면 바로미터로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가 IT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장인데 애들이 자리를 딱 잡아주게 되면 뭐 가온칩스부터 해서 뭐 넥스트 칩 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인데 그런 애들 잘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뭐 해성 옵티스라는 이것도 차량용 반도체들인데 뭐 이런 애들이 쟤네들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아니면 제일 버텨주면 이런 애들이 튀죠. 이런 애들이 튀고 아까 얘기했던 테스 같은 애들 튀고 SF 반도체도 튀고 주성 엔지니어도 튀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더 잘 튀게 되는 거는 이제 대장들이 아주 단단하게 기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와도 다른 IT주들이 잘 움직이니까 차라리 다른 IT로 들어가서 매매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살펴보고 이따가 가격 전략 제넥시 드릴 텐데요. 자, SF 반도체 먼저 보겠습니다. 자, SF 반도체. 엊그저께 이제 회원이 물어봤어요. YIK랑 SF 반도체랑 살 수 있다고 했는데 회원한테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살 수 있다 했는데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좋냐면 뭐가 더 좋은 건 없고 빨리 움직이는 거는 YIK다. 그러나 SF 반도체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YIK. 이미 얘는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YIK. 이미 불이 붙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것도 매수가 되고 걔도 매수가 된다. 둘 다 강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미 우리가 이제 불을 처음에 장작을 불을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 붙죠. 장작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활활 타면서 산화를 태울 정도로 불이 거세게 일으키게 되면 끄기가 어려울 정도로 잘 붙죠. 마찬가지예요. 불이 처음에서 붙기가 어려운데 붙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작이 먼저 활활 탈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산화나가 탈 정도. 그러니까 산화나가 탈 정도면은 불이 이미 붙었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산화를 태울 정도면은 옆에 산 태우기도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뭐 의미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불이 그 정도로 세게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 불 붙이기가 쉽듯이 한번 강하게 이렇게 불타오듯이 움직이는 종목이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럼 SF 반도체는 잠자고 있는 종목이냐? 아니죠. 얘도 일단은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나쁘지 않은데 둘 중에서 초보자들한테는 SF 반도체가 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흔들려도 떨어질 폭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떨어져도. 근데 어쨌든 최근에 저고점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서 다 던져요. 얘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고 돌파가 될 겁니다. 돌파가 될 거고 저고점 돌파해서 더 올라갈 테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세요. 지금 34.6%까지 올라왔는데요. 전고점 돌파하면 조만간에 50%, 또 80% 이런 일이 오겠죠. IT는 무럭무럭 자라날 테니까. 자, 다음은 제주 반도체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자라나가지고 이제는 너무 등치가 커져서 이제 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될 정도인데 우리 가끔 이제 강아지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그러니까 조그만 강아지는 조그맣게 크는데 큰 강아지는 뼈대 굵은 애들은 어떻게 커요? 우리가 이제 강아지 보면 얘가 클지 안 클지 발바닥을 보면 압니다. 발바닥이 새끼 강아지 발바닥이 크잖아요. 뼈도 굵잖아요. 그 얘는 사람만해집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적당히 커야 되는데 강아지가 이제 사람보다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호랑이만하게. 그러니까 저도 부담이 돼요. 우리가 강아지가 진짜 막 적당히 커야지 뭐 그러는데 엄청 커지게 되면 좀 부담이 되듯이 뭐 밥값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 모기시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정으로 얼마나 귀여워요. 강아지가 그래도 귀엽지만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그거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좀 느낌인데, 그러니까 애정의 종목인데 좋아요. 뭐 더 갈 거고 제가 이거 5만 원까지 간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그래 보이는데 꿈의 목표치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2만 원 정도 왔으면 사실 저는 이 정도면은 2만 원 왔으면 저는 제 꿈은 이뤘다고 봐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4천 얼마 추천했죠? 이거 4,300원에 추천해서 2만 원 가서
2% 올라왔으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다 팔고 뭐 1% 남겨놔도 아쉽진 않아요. 제 입장에서 400% 정도 올라왔으면. 하지만 더 욕심을 내서 강아지를 사람만하게가 아니고 집채만하게 키우겠다. 저는 그게 부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서 더 키우세요. 코끼리만하게 키워갖고 한 5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저는 400% 만족합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은 뭐 올해는 뭐 이 정도 종목 또 몇 개만 더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또 큰 수익 내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세요. 비중을 더 줄여 부담되면 얘기하지만 부담이 되면 비중을 줄이면 되고 부담 안 되는 사람들은 2만 원 안 깨지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막 계속 불타오르는 거니까. 자, 다음은 카카오. 자, 이거는 엄청 바닥에 있는 종목을 줬던 종목인데 한때는 개인 투자들을 많이 골려 먹었던 심심할 때마다 분할 상장 뭐 해갖고 막 개인 투자자들을 하도 괴롭히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싹 다 던져버렸죠. 다 던지니까 역시 주가는 망하지 않으면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먹고. 그러니까 주식은 뉴스로 가는 게 아니고 돈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사서 매집해 놓으면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오너들한테 배신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못 쓸 종목이다가 다 던지니까 올라가죠. 꼭 그러면은 평생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나중에 또 이게 또 15만 원, 16만 원 올라가고 나중에 무슨 생성형 AI를 뭐 개발하니 어쩌니 뭐 네이버하고 협업을 하니 어쩌니 삼성전자하고 뭐 콜라보레이션을 뭐 하니 아니 뭐 그런 거에 또 속아갖고 또 16만 원 또 사게 되면 또 물립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에 있고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에서 80% 가까이가 빠진 종목이라 그래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걸 추천했던 이유가 기업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개인들이 다 갖다 던지길래 던지는 이유는 저도 알아요. 뭐 심심할 때마다 막 분할하고 막 이상한 이슈 나오고 뭐 대주주들이 물량 다 팔아먹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배신을 당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다 던지는데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시장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IT주들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분위기를 잡아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런 애들은 뚝배기처럼 천천히 계속 상승하고 움직여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나중에서는 뭐야 이거 종목 이거 이때처럼 빠지지도 않네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일단 못 사죠. 못 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불이 붙을 겁니다. 다른 인공지능이나 뭐 다른 섹터로 불이 붙을 거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계속 가져가면 7만 원까지는 무난해 보이고요. 욕심내서는 10만 원도 보고 있는데 가져가세요. 갖고 있다면 절반은 팔았을 거고 그렇죠? 자, 다음은 HLB 바이오스텝. 이건 그냥 제가 계속 체크만 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장이 좋으니까 바닥 종목들이 이거 봐봐 엄청 바닥이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언제 움직일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장이 좋으니까 조만간에 곧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HLB가 움직이면서 데리고 가겠죠? 얘가 다시 움직이면서 아니 얘는 아직 떠 있어요. 강한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들고 있고 거래가 실렸고 얘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겁니다.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움직일 거라서. 그러니까 바닥 종목들은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은. 저점이 깨져서 쏟아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자, 다음은 이제 퍼스텍. 자, 퍼스텍도 체크를 해봅시다. 자, 어제 잠깐 움직였다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바닥 종목이라고 그랬죠. 갈 때 되면 올라가겠죠. 어제 누가 확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고점을 일단 뚫어놨으니까 그리고 3,500원을 뚫어놨으면 좀 힘 있게 계속 버텨줘야 되는데 일단 거래가 지금 들어오다 지금 마르고 있는 상황인데 장이 좋으니까 다시 올라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못 팔았던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저항대니까 한 이쯤에서는 한 번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가 실리면 돌파도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9일 오늘이죠. 우주항공특별법 이게 거의 이제 뭐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벌써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국형 나사.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들이 아직도 나쁘진 않아요. 한양디지텍, 컨텍, AP위성. AP위성은 지금 장 분위기에서는 안 무너져요. 이거 이렇게 해서 무너져갖고 일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이게 버티다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꼭 이슈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렸죠. 장은 좋죠. 분위기가 좋잖아요. 옆에는 IT주 막 튀잖아요. 그럼 IT만 튀는 게 아니고 잡주들도 튑니다. 그러니까 개별 테마주들 있죠. 작전주, 세력주 다 튑니다.
그러면 AP 유성도 약간 그런 느낌에 있는 종목이에요. 작전주 세력주 패턴인데 이것도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일로 튀면은 얘는 바닥에서 몇 프로 가면 이렇게 튀면 얘는 100% 가는 거예요. 얘는 100% 가면 퍼스텍은 몇 프로 가느냐? 그러면 20%는 따라가요. 아니면 뭐 10%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 만만한 종목이죠. 그래서 뭐 퍼스텍, 한양 디지텍 이것도 우주항공 테마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우주항공을 엮일지 뭐로 엮일지는 모르겠지만 드론 이슈도 있고 갈 때 되면 가겠죠. 종목이 올해 길게 보세요. 지금 1월이잖아. 2월, 3월, 4월 퍼스텍이 과거에서도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렇게 안 움직이다 갑자기 이때 드론 여긴가 갑자기 드론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도. 지금도 딱 그 자리에 그때 추천했던 가격과 비슷해요. 지금도. 그러다가 한 70% 정도 수익이 났던 요때 흐름인데 조만간에 가겠죠. 얘도 수렴형이네요. 세력들을 잠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만간에 깨어나면 거래 실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 종목 제넥신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넥신. 자, 엄청 바닥에 있죠? 엄청 바닥에 있어요. 엄청 바닥에 있고 과거에 막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이제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올해는 이제 신약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신약들의 개발이 좀 더 빨라졌다라 그래요. 뭐 제가 만들어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과거에 뭐 슈퍼컴퓨터 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핸드폰보다도 더 느린 거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뭐 슈퍼컴퓨터라고 했더니 뭐 80년대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몇만 년이 걸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도 컴퓨터들이 성능이 좋아져서 몇만 년 걸렸던 거를 뭐 단 하루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뭐 계산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유전자 뭐 게놈 뭐 지도 같은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희귀질병 같은 것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거를 뭐 유전자 조작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모델을 인공지능한테 이제 문제를 풀어가서 갖다 주면 알아서 풀고 뭐 그런 이제 시대가 왔으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희귀질병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에 대한 이슈가 올해는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언제 나올지 저도 모르죠. 뭐 제가 약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올해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에 접목한 혹은 mRNA 뭐 백신이라든지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당뇨병 신약, 일라이 릴리 뭐 그런 이제 기업들에 대한 뭐 새로운 제2탄의 뭐 살 빠지는 약, 당뇨병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2탄, 3탄, 4탄 나와주면서 계속 주가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는 10,000원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10,010원인데 뭐 10,000원 다시 내려올 거예요. 10,000원 정도 공략을 해보시고 수렴형이고 바닥이기 때문에 만만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장이 이렇게 푹푹 꺼지면서 무너지진 않습니다. 지금 10,000원 내려오죠. 그래서 10,000원 정도 물론 더 싸게 사면 더 좋습니다만 갑자기 제약주들이 불이 붙게 되면은 이것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계속 지나면서 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기서 이제 만나보지가 못할 거예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키를 맞추면서 올라갈 거니까 그러니까 IT만 움직인다고 IT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약주들도 해서 A, B, C 테마. A, 인공지능, B는 바이오, C는 클린테크인데 클린테크 재생에너지들도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불이 붙게 되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상반기에서는 A, B,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의료 AI 이런 것들이랑 B, 바이오 정도는 계속 챙겨보면서 가면 시장 수익률에 뒤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제넥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살펴봤습니다. 표적 종목 제넥신 그리고 매수가 10,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26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수페타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9% 정도의 강한 상승률 좀 보이고 있고요. 31,2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관심을 덜 받았던 종목이지만요. 작년에 정말 핫했던 종목입니다. PCB를 정문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AI 반도체 관련주인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35,9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신데요. 단기, 중기 목표가가 궁금하다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오늘도 공개 방송은 장중에는 없고요. 장 마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에서 공개 방송 하게 되면 지금 노란 톡방에 주소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시장이 궁금하거나 제가 시장 조정받으면 매수라 그랬잖아요. 급락하는 장 아니라고. 상승장이에요, 상승장.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늦게 움직이는 상승장이 될 거고 청개구리 우리보다 좋아졌습니다. 좀 그래도 이제는 조금 그래도 덜 청개구리 그런 시장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2,800, 3,000 갈 거예요. 미국 시장은 계속 가게 생겼으니까. 일본 시장은 또 신고점 또 갔잖아요. 또 올라가고 또 고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신고점 갔다. 그러다가 이제 얘들 달립니다. 쭉 달리고 미국 시장도 달리고 우리나라도 따라갈 텐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받을 때 한 4일 조정 받았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루 이틀 정도면 미국 시장 반등 나올 거라고.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하나의 걱정은 그러니까 폭락은 없는데 저기 미국 시장이 좀 일찍 움직였는데 저러면 제가 정고점 돌파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이따가 장 마감 공개 방송에 말씀드릴 거고 지금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시면 거기서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하게 되면 장 끝나고 옵니다. 장중이 아니고 3시 반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이수페타시스. 자, 이게 엔비디아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인공지능 테마로 지금은 뭐 온디바이스 AI, 뭐 인공지능 걸로 엮이는 종목인데 이게 작년 11월 21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 추천해서 6개월 동안 자랑만 했던 종목이에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언제면 이게 바닥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익률 지금 랭킹 1위가 3, 4년으로 따지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이 1위, 2위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냥 없애보려고요. 작년 11월 21일 날에 이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종목이 엄청 잘 갔어요. 저도 이렇게 600% 올라갈 줄 몰랐죠. 한 100% 가면은 괜찮은 수익이지. 뭐 200% 뭐 있을 수 있지. 뭐 이 정도 생각했지만 600% 올라갈 줄이야. 그래서 지금 619% 올라온 종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뜬 상태에서 샀어요. 지금 35,900원. 매수 타이밍을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경고했을 때 사신 것 같네요. 이거 떨어질 거다. 나중에 떨어지면 사라. 떨어지면 사라 그랬지 고점에서 사지 말라 그랬죠. 아마 이때 당시 7월 달, 8월 달 상담 내용 보면 안 좋은 얘기 무지하게 했을 겁니다. 이거 이수페타시스 이거 반토막 난다. 30% 빠진다. 40% 빠진다. 이거 많이 빠질 거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은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하나, 둘, 3개월 정도 빠졌고요. 빠진 폭은 마이너스 50%. 43,000원짜리가 2만 원 초반대까지 빠졌죠. 50% 딱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조정받을 때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바닥에 사서 갖고 있든가.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난 얘기고 자, 지금은 다시 IT주들이 주도주로 올라서고 있고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주도주의 그 힘은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어제도 신고가 달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IT가 주도주로 올라가고 있고 디램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IT 실적들은 계속 좋아질 예정이고.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버티거나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도 다시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수익이 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5,000원에서 36,000원 거기서 한번 파는 게 좋고요. 단기는
중장기적으로는 넘어갑니다. 43,000원 넘어가서 얘도 뭐 제주반도체처럼 물론 제주반도체 얘가 더 많이 갔어요. 600% 갔고 제주반도체는 400%밖에 못 갔습니다. 600% 갔고 이제 여기 돌파하면 600%가 이제 800%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700%, 500%. 여기 한 5만 원 가면 이제 700%, 뭐 800%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4,300원에 샀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4,300원에서 여기서 5만 원 가면 만 원이니까 200%를 더 해야 되죠. 200% 더 돼야 되는구나. 근데 35,900원에 산 사람들은 여기서 5만 원 간다고 200%가 수익이 더 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매 대응을 한다면 36,000원, 35,000원에서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예, 일동제약 좀 봐주세요. 한 2년 예. 정도 됐는데, 아유, 일동제약 2년 예, 예, 32,000원이거든요. 32,00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일동제약이 한 15%고 또 홀딩수도 있어갖고 많아요. 15%.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 그냥 그때 한참 일동제약 막 난리치고 할 때. 그럼 코로나 때? 네, 네. 일단 32,000원. 예, 샀다 팔았다 하다가 그냥 딱 물렸어요. 원래 대부분 그러다가 물려요. 예, 그러다 물리는데 네. 지금 네. 물린 가격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니까 최고점에 물린 거 아닌 거 보니까 완전 초보는 아니에요. 최고점에서 지금 자꾸 사가지고 내려놓은 그래요? 거예요. 예. 단가를 낮춘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좀 한 2년 동안 반성 좀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절대 안 사죠, 이제 일동제약. 절대 안 사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이 올라갈 때 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많이 올라갈 때 꼭 사요. 왜냐하면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뉴스가 그렇게 계속 등을 막 밀어요. 그렇죠? 네. 막 이슈들이 막 그렇게 만드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많이 떠 있는 종목들 막 경고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장이 좋아서 근데 경고해봤자 안 빠지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나중에 하락할 때 그게 골병 들어요, 종목들이. 네. 요거 추가 매수 하면 안 되죠, 지금. 돼요. 아, 추가 매수 지금은 해도 이제 돼요? 돼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거를 물어봤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예, 예. 그때는 안 물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물타기 하다 이제는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손절 안 하고 여태까지 이제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제약바이오주들도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요. 네. 한 추가 매수가 14,000원 되고요. 추가 매수가 되고요. 예, 예. 좀 거래가 더 필요하긴 한데 추가 매수 이 정도 위치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니까 2만 원 다시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추가 매수는 지금도 물론 지금 당장 한 다음에 내일 급등하진 않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제약주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아, 한미약품도 녹십자도 뭐 종근당도 셀트리온도 다 대형주들이 우상향으로 천천히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올해는 이런 이제 가벼운 일동제약 뭐 가벼웠죠. 4,700원이면 아주 가볍진 않은데 얘네들도 이제 정신 차리고 우상향으로 틀게 될 겁니다.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매수 가격만 회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한 2년, 3년 봤을 때 얘기예요. 네. 어쨌든 지금 당장은 2만 원 돌파하는 게 우선이니까 하여튼 분할 매수 천천히 저점 매수 하다 보면은 올라갈 시점 되면은 거래 실리고 이렇게 빨간색 양복이 딱 올라올 겁니다.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면 돼요. 네, 알았습니다. 네, 몇 가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일단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 흐름 어떤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3.82%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1,05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10,00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실 거고요. 강보합 수준입니다. 0.47% 상승하면서 2,600선 하회하면서 2,5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는데요.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에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컨센은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치 자체만 놓고 보자면 15년 만에 최저치라고는 하지만 나아지고 있다라는 개선의 포인트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1.01% 상승하면서 현재 8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LNF는 오늘 1.7%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3%대 강세 보이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감까지 함께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34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4분 지났고요. 양시장은 일단 모두 다 상승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일단 뭐 반도체 섹터들도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 외의 종목들에서도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잡히는데 원래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공개 방송에서 해야 되는데 먼저 맛보기만 얘기하자면 원래 연초장에서 일회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목이 왜 움직이지 이유 없이 특별하게 그냥 1월 달 되면 달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한 10년 정도, 10년 전에는 있었는데, 한 10년, 9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게 사라졌던 현상인데, 맨날 장이 연초장 되면 맨날 빠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저는 이제 그때 9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회 현상, 1월 효과,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은 종목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자, 보면. 자, 빗샘전자. 사라고 하는 건 아니고, 자, 보면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막 급등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개, 두 개만 있으면, 아, 그럴 수 있지. 뭐 주식이 뭐 2,000개 중에 뭐 1,900개가 빠지고 두세 개는 급등이 나오게 하니까.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빗샘전자, 그다음에 DTNC, 아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개별 매매하는 종목들한테는 일단은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잡주들이 잘 간다는 거거든요. 봐봐요. 광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욕 나오는 종목이었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퍼스텍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고 내일 안 가면 다음 주 가고 다음 주 하면 다다음 달 가고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흐름들이 지금 되게 많습니다. 광전자, 뭐 에이펙트, 물론 이제 움직이는 종목도 지금 보면 광고 관련주, 메타버스, VR, 그다음에 반도체, 의료 AI, 뭐 인공지능, 뭐 등등등등 지금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흐름들이 계속 지금 종목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거. 뭐 포바이포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반도체 섹터거든요. 이것도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확 갑자기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 같은 느낌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왜냐면 이게 너무 재미없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삼성전자만 움직이고 하이닉스만 움직이고 포스코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이랬던 흐름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바닥에 있는 봐봐 레이저셀도 갑자기 막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잠잤던 종목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순환매, 잡주들이 잘 움직이는 1월 효과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바닥 종목들은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방송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따가 장 끝나고 3시 30분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좋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방송 진행되는 동안 노란톡방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오늘 장 마감한 후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반등의 사인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초장 조정이 생기더라도 오히려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 장 표적 종목은 제넥신, 매수가는 10,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